승현씨의 마무리 일과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 세척인데요. 제가 누웠을 때 코 뒤로 이제 넘어와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코 세척기를 가지고 세척을 해야만 잠을 편하게 좀 잘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처음부터 코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군 복무 시절 썩은 사랑니를 뽑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요. 사랑니 발치 직후에 제가 가글을 하던 도중에 코로 물이 바로 이렇게 새는 증상이 나와서 군의관님이 바로 오셔서 이쪽 부분이 뚫린 것 같으니까 봉합을 해야겠다. 발치 중 잇몸뼈 위에 위치한 상악동이란 곳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 다음날 8시간 동안 계속 코로 피가 흘러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이렇게 눕혀서 보고 나서 그냥 이상 없으니까, 잘 봉합되어 있으니까 그냥 약 잘 먹고 기다려보자.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수술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염증이 매우 심했고 왼쪽 상악동 경계에 있는 뼈가 소실되었고, 군 제대 후 2년이란 시간이 흘러 복학을 준비 중이라는 승현 씨. 하지만 사고의 후유증으로 남은 만성 코 질환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시 군인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사랑니를 거기서 뽑지 않았을 텐데라는. 네, 사랑니 발치는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살해자는 이 사랑니를 발치하고 천공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상악동 천공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이게 뭔가요? 예,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코 옆에 이 부분인데요.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시면 요렇게 이게 뼈로 차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공간과 치아의 뿌리가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 뽑아내면 여기가 구멍이 나겠죠. 요것을 우리가 상악동 천공이라고 합니다. 네, 살해자의 경우는 상태가 어땠나요? 까다로운 상태였나요? 자, 이게 이제 환자의 치아의 엑스레이인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쪽 사랑니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의 공간과 여기서부터 여기의 공간이 조금 여기가 좁아 보이죠. 네네.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랑니를 발치를 하게 되면 이 상악동과 구멍이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천공이라고 하면 사실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어떤가요? 생명 위독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는 없고 조금 치료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해결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천공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추위가 엄청 많이 느껴지고 두통도 느껴지고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바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었는데, 그때가 연휴 기간이라서 해열 주사 정도만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몇 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치과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니를 발치했던 군의관은 화요일까지 휴가를 썼다고, 치과에서는 어떤 처치도 없이 그냥 돌아오게 된 상황인데, 이후 염증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고 대학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현 씨의 군 생활은 발치 후 고통받던 시간들로 얼룩져 버렸는데요. 발치 전에 발치 동의서라든지 발치로 인한 부작용이 어떤 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주었고, 이에 군병원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생긴 예상치 못한 일, 승현 씨의 고통은 오로지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일까요? 네, 뭐 조금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애초에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발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남거든요. 사랑니 발치 과정 자체가 묻혀있는 치아를 빼내는 거기 때문에 그 세심하게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금 피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사랑니를 뽑다가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치아 뿌리 자체가 깊어서 천공이 된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시술 중에 천공을 시킨 거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살해자는 천공 이후에 이 의료진의 적극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후유증이 남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이 의무 기록을 좀 검토해 보셨잖아요. 어땠나요? 보니까 적극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과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치 후에 생긴 상악동 천공에 대해서는 응급수술이 원칙이 아니고요.
항생제를 쓰면서 스스로 구멍이 막히거나 좁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치료 원칙이기 때문에 의무 기록을 보면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먹었고 군병원에서도 입원을 쭉 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커다란 그러한 과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환자가 설명을 처음부터까지 들었느냐?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설명 의무에 관련돼서 조금 아쉬운 점은 보입니다. 네. 이 사랑니 발치할 때도 뭐 시술이나 수술 동의서를 쓰나요? 네. 그 사랑니 발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하악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신경이 마비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 자체도 받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은 설명 이외의 어떤 처치에 대한 잘못은 크게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가 보기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8월 11일 날 사랑니를 빼면서 이렇게 천공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환자에 대해서 항생제를 처치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했어야 되는데 환자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제 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치과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악화돼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러서 외부에 나가서 수술까지 받아야 됐거든요. 결국은 초반에 좀 더 적극적인 처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특히나 이번 경우는 군대에서 또 벌어진 일입니다. 군병원에서요. 네. 이럴 때는 손해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그러니까 군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네. 민간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때는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박사님 이번 사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급자와 하급자, 계급이 높고 낮는 관계로 가면 그 설명이 생략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계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충분히 알 만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